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이쪽은 거의 다 레이더, 뭐 감시체계 관련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요거는 뭐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1월 달에 북한 무인기가 침범했을 때 국지방공 레이더가 배치돼 있던 고지별로 사이트라고 부르거든요. 모든 국지방공 레이더 사이트에서 북한 무인기를 탐지를 해서 모든 그 방공 자동화 체계 보고가 되고 상부로 보고가 될 때 최초 탐지할 때의 국지방공 레이더들이다. 국지적으로 어떤 그 방공. 그러니까 저고도로 침투하는 그리고 작은 것까지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가 되겠고요. 이렇게 차량 한 대 한 대 실려서 이게 여러 사이트에 배치가 되어 지역별로 이 탐지 범위 커버가 되도록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배치를 해서 그때 이제 그 침투 경로에 있던 그 국지방공 레이더들 모든 사이트에서 무인기를 다 탐지했고요. 그게 이제 방공 자동화 체계를 통해서 이제 상부로 보호가 돼서 이제 대응에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탐지는 되는데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대한 좀 미흡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 기술로 충분히 그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대응 수단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이미 기술은 다 성숙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드론 부대 창설이 되면은 이런 것들이 거기에는 꼭 있어야죠. 그렇죠. 탐지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거는 드론을 탐지하기보다는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의 항공기들 이런 것들을 탐지하기 위해서 만든 장비이기 때문에 드론 탐지용으로 더 작게. 왜냐면 이건 차량이 한 대가 다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드론 탐지용 레이더는 더 작게 만들 수 있고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더 작게 작게 만들어서 굉장히 컴팩트하고 값싸게 만들었대. 드론 작전사령부에는 또 그런 소요들이 반영이 돼야겠죠. 우리가 왜 흔히 영화 보면은 비행기가 저고도로 날아가면 레이더를 피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런 것도 이런 걸로 잡아낼 수 있는. 왜냐면 이게 산이나 이런 지형 지물에 레이더 반사파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레이더가 그 지형지물 뒤에는 당연히 못 보는 거고 그 지형지물 앞쪽에 있다 하더라도 뒤에 그 산에 의한 반사들에 의해서 표적들이 가려지는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또 이쪽에 공군 저고도 레이더 설명드리겠지만 한국 지형은 워낙 산악이 많고 산이 여러 개가 중첩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 높은 데서 보면 산이 희미하게 계속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레이더한테는 굉장히 취약한 환경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허허벌판, 광활한 곳, 뭐 이런 곳에서 하던 레이더 체계들이 한국에 도입돼서 배치될 때는 안 맞네. 튜닝을 엄청나게 한 몇 달 동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지형에 더 맞는 레이더가 필요해요. 한국 지형에서 국내 연구 개발로 사실은 요 앞에 저고도 레이더라고 하는 T830 레이더가 있었고요. 한국 지형에서 계속 레이더를 개발해 왔기 때문에 LIG 넥스원처럼 한국 지형을 잘 알고 있는 레이더 업체도 없다. 우리나라에서 레이더 만드는 회사가 그래도 꽤 많이 한 3군데 정도 되죠. 저희 포함해서. 근데 육군 레이더, 그다음 해군 레이더에서 그다음에 체계발 전력화된 실적으로 가장 독보적으로 많은 실적을 갖고 있는 업체 LIG 넥스원이라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중간에 하나 더 설명드려야 될 게 이제 대포병 탐지 레이더라는 포병? 대포병. 요렇게 차량에 있는데 요거보다 레이더 면이 더 크고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회전해서 그 방향으로 세워놓고 보는데 이제 이것도 A사 기술이 적용됐고 대포병 탐지 레이더도 A사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능동형으로 주파수, 그러니까 빔을 이제 조향하는 A사 기술이 적용된 거고 대포병 탐지 레이더는 적의 이제 포탄들이 그 산 능선을 넘어서 뭐가 올라오잖아요. 막 여러 가지 올라오면 그거를 전부 추적을 해서 얘가 올라오는 곡선, 그 항적, 이게 궤적을 다 계산을 합니다. 뭐 어디에 아군이 어디 지역에 떨어진다는 거를 계산을 해서 경보를 알려줘. 최초 먼저 경보. 그 막 북한의 곡사포 같은 것도 그러면 그렇죠. 야포부터 방사포, 라켓 종류 그런 것들에 다 궤적을 계산해서 이게 이 속도, 이 탄종이 뭐다. 이거는 몇 미리짜리 야포다. 요만한 거다, 이만한 거다. 측정을 해주는. 측정도 하고 그 속도나 궤적을 갖고 우리 피해 지역이 어디가 예상된다. 경보.
대포병 레이더가 첫 번째 하는 임무, 그 다음에 두 번째 임무는 어디서 쐈다 계산해줘요. 그러면 우리 포병 부대가 쏜 지점으로 원점 타격. 예. 뉴스에서 많이 듣던 원점 타격. 네네. 네. 그걸 해주는 게 대포병 탐지 레이더다. 그래서 한국 지형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이 막 중첩돼 있고 어려운 그 환경에서 그 작은 야포 탄알까지 다 궤적 계산해서 그 탄종 구분하고 궤적 계산하고 피해 지역, 원점 다 계산해서 알려주는 게 대포병 탐지 레이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공군의 저고도 레이더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이제 장비가 운영 중에 있었는데 노후화도 많이 됐고요. 가동률이 굉장히 현저히 떨어져서 이제 국내에서 대체하게 됐고, 이것도 이제 요거는 조금 더 먼 거리를 택하는, 그러니까 탐지하는 저고도 레이더, 공군용 저고도입니다. 이건 육군용이고. 근데 공군용하고 육군용하고 뭐 달라요? 공군은 이제 아군의 전투기들이 다니는 것까지 다 탐색하면서 이제 적의 위협도 탐색해야 되는 거고. 육군은 이제 내 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거고, 물론 IFF 장비가 있어서 아군 항공기들이 들어오면 피하 식별을 하게 되지만, 물론 다 피하 식별 장비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군의 레이더 운영하는 목적과 육군이 운영하는 목적은 다르다. 육군의 그 병력, 방어. 공군은 항공 작전부터 공군의 우리 전투기 운영을 위한 그런 레이더. 요거는 공군용에서. 네, 그래서 여기서 탐지된 거는 이제 MCRC로 이제 합동 지휘 통제하는. 합동 지휘 통제부 그런 쪽으로 데이터를 넘겨주는. 거의 뭐 이거는 눈과 같은 거니까 레이더는. 요거 말고도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거 공군의 이거에 한 3배 정도 되는 장거리 레이더를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장거리 레이더. 그건 좀 더 멀리 한반도 지역 몇 대가 혼자서 다 커버하는 먼 거리를 보는 장거리 레이더가 지금 체계 개발 DT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무인기용 이제 SAR라는 영상 레이더 장비고요. 영상 레이더. 네, 요거는 이제 무인기 중고도 무인기나 이제 군단급 무인기 동체 아래쪽에 이렇게 약간 볼뚝하게 배가 나와 있는데 그 안에 이런 SAR 레이더 안테나가 들어있고, 요거는 한마디로 영상을 획득하는 겁니다. 카메라가 아니라. 이제 근데 카메라로 하면은 구름이나 가리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악천후 속에서도, 쥐하 악천후 속에서도 모든 선명한 그러니까 영상을 얻을 수 있는 SAR 레이더라고 하는데, SAR 신세틱 어퍼처 레이더라고 이제 합성 개구면 레이더의 전문 용어로. 인공위성에서도 들어가서. 그래서 그게 저희가 무인기에서 이렇게 SAR 레이더 기술을 획득한 걸 가지고 이제 위성에 이쪽에 이제 요쪽 안테나가 그런 SAR 안테나가 이쪽이. 네네. 요 목업은 다목적 실용위성 6호, 다목적 실용위성 6호의 목업이고요. 여기에 이제 SAR 레이더, SAR 탑재체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 인공위성 이렇게 매달아 놓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위성 쪽, 인공위성 쪽 사업에 사실은 발을 들이게 된 계기도 이제 SAR라는 SAR 영상 레이더 기술이 우주에서도 이제 필요한 거죠. 우주에서도 그동안은 광학 카메라로만 봤는데 한반도처럼 구름이 많은 지역이 없거든요. 그 밑에 보여요. 하루에 그러니까 그쵸. 1년에 몇 장 못 찍으니까 이런 SAR 안테나가 달려 있는 인공위성이 필요하게 된 거고, 이제 그 사업을 통해서 이제 우주 산업으로 이제 첫 발을 디디게 됐고, 지금은 요 위성은 실제 발사될 위성은 지금 항우연에 지금 보관 중에 있고, 주기적으로 지금 보관 이제 정기 점검 중에 있습니다. 연말. 거기에 LIG 넥슨의 기술이 SAR 안테나 탑재체에 들어가 있다. 그다음에 요쪽 작은 게 이제 초소형 위성 SAR라는 거. 저희는 이제 SAR 탑재체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게 앞에가 레이더. 레이더면입니다. 펼쳐지면은. 그다음에 요 위성 본체는 이제 카이 항공우주 산업에서 이제 본체 주 계약 업체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가운데 보시는 게 이제 KPS. 코리아 GPS라고 하면 쉽게 이해하십니다. GPS를 대체할. 한국형 위성항법 체계, 위성항법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KGPS, 그래서 KPS라고 이름이 붙어 있고, 미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GPS 정보보다 더 정확한, 촘촘하게. 10cm급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해요. 이거는 이제 한반도 및 동북
동남아 지역을 커버하는 이제 고정 위성 3기하고 궤도형 위성 5기 돌면서 10cm급 GPS 정보를 제공하게 돼요. 이 10cm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뭐 군사용으로는 더 말할 거 없이 그쵸. 중요하겠지만 미국이 이제 GPS 정보 신호를 군사용 기술들은 다 공개를 그러니까 신호를 안 열어주거든요. 전용 수신 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군사용 수신 칩을 있어야만 무기 체계가 정확도를 갖는다. 뭐 한번 국회에서도 좀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근데 전시 상황이나 어떤 위급 상황에서는 그 GPS 신호를 다 안 열어줘요. 공개를 안 해줘요. 모두 다 암호를 걸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카네비게이션 할 때 뭐 10m 오차 수신도 감도가 좋아져서 뭐 1.5m, 수미터 오차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뭐 빌딩 가리면 내비게이션 갈 때. 근데 그게 어느 특정 시점이 되면 이 지역이 분쟁이 들어가거나 미국의 GPS 신호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글로나스, 뭐 중국의 GPS 신호 다 차단이 된다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만약에 그러면 이제 모든 경제 활동이 마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GPS 신호의 시각 정보로 모든 금융 거래가 해요. 핸드폰의 시각 정보도 다 그쵸. GPS 신호 기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생활하던 게 어느 날 다 멈추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마비되고, 그다음에 모든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이 신호를 잃기 때문에 다 멈추게 되고, 그래서 한국의 독자적인 그 그러니까 항법 위성을 가져야 되는 거는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결정이 돼서 뭐 예타도 통과하고 이제 사업이 이제 착수가 된 상태고요. 우리의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네네네. 2035년. 이제 저희는 수십 센치의 정확도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자율주행 차량들은 이제 앞으로 모든 게 이제 그 뭐 앞에 자율주행 차량 앞에 뭐 카메라 달고 라이다 센서 달고 지금 그렇게 해서는 비용이나 뭐 비용도 그렇고 그다음에 신뢰성도 확보 못하고. 근데 이제 수십 센치 GPS 신호가 된 모든 자율주행 차량들이 그 KPS 위성 신호에 의존해서 앞차하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UAM이라고 이제 도심 항공교통 그게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그 UAM들도 더 정확하게 날아다니려면 정보가 건물들 사이로 날아다니고 해야 돼요. 정확한 정보 없으면 충돌 사고가 위험이 있는. 그래서 이것도 KPS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장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LIG 넥스원의 현재 또 미래 다 들어봤는데 이제 K방사는 이제 시작이라는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또 많은 사람들은 이게 그냥 단발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또 방산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투자라든지 또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것도 우려를 하는데 좀 길게 보실 때 이 산업의 미래는 어떤지 총괄적으로 지금 전 세계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으로 많이 보고들 또 K방산이 한번 또 한참 끌었다가 또 훅 식어버리는 거 아니냐 또 그런 우려들도 많이 하는데 다행히 저희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근차근 해외 시장을 접근해왔고 지금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그런 영향에 최소화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먼저 K방산의 선도주자로 해외 시장을 개척했던 업체로서 말씀드리자면 결국에는 해외 시장에서 한국이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줄 다음에 한국은 다른 해외 방산 선진국이나 그런 업체 다르구나. 정말 동맹이고 동반자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방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시장에 이름을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됐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오래 가느냐, 한번 단발성으로 끝나느냐 가름이 지어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전 세계 해외 시장에서 뛰고 있는 이제 K방산 역군들한테 싶은 말씀은 결국에는 우리 한국만의 특유의 정말 감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해외의 모든 이제 분쟁 지역이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어쨌든 분쟁 지역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정말 든든한 지원 또는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어떻게 보면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시간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전쟁을 피하는 가장 좋은 길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또 K방산 꼭 필요한 거였고 또 LIG 넥스원도 좋은 말씀 많이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